형님, 이제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점심시간, 52살의 김 과장은 막내 사원의 이 한마디에 젓가락을 멈췄다. 곱창을 씹던 턱이 굳었다. 글쎄 뭐 조금 쉬다가 여행도 다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퇴직 후 뭘 할지,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솔직히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었다. 사실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50대들이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다. 사례 1. 퇴직 후 2년 만에 택배 일을 시작한 57세 박 씨. 박 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기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월급 없이 나가는 돈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생활비, 30만 원의 실손보험료, 딸의 결혼자금 대출 이자,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까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2년 만에 반 이상이 사라졌다. 결국 그는 57세의 새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박 씨는 말했다. 퇴직 전에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하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산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사례 2. 부모님 간병으로 노후 자금이 소진된 54세 이 부장. 이 부장은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에 자신 있었다. 적금도 착실히 넣고 연금보험도 들어뒀다. 그런데 53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간병인 비용만 한 달 250만 원.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이 부장이 부담해야 했다. 퇴직 후를 위한 연금보험 해지, 적금 해지, 대출. 그의 노후 자금 계획은 2년 만에 무너졌다. 이 부장은 말했다. 나는 내 노후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 부모님 돌봄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몰랐지. 사례 3. 퇴직 후 1년 우울증 진단받은 56세 장 과장. 장 과장은 평생 영업일로 바쁘게 살았다. 55세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낮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장 과장은 집에서 TV만 보게 됐다. 그는 말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더라고. 급격한 무력감, 외로움, 그리고 불면증.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공허감이 그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주식 단타 매매, 친구들 술자리에서의 허세성 지출이 늘어났다. 1년 만에 퇴직금이 3천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 50대에 모르면 평생 가난해지는 것 전문가가 말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자, 그렇다면 50대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후 준비 핵심은 뭘까? 첫째,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기록하기.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카드 명세서를 분석해 보자. 의외로 고정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부모님 지원비, 자녀 지원비 등을 합치면 30만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퇴직금연금 수령 시점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금방 사라진다. 가능하면 연금화해서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하고 부족분을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하다. 대부분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만약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면 부족한 10만 200만 원을 채울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건강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하기. 50대 중반부터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아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급증한다. 실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등 필요한 최소 보장을 점검하자. 다섯째, 부모님 간병 비용을 계산하기.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 노후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부모님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퇴직 후 할 일을 만들어 놓기. 취미든 재취업이든 파트타임 일이든 상관없다. 돈을 떠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
우울감과 무력감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작게라도 소득을 만든다면 금상첨화다. 마지막 일곱째,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기.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다. 서로의 생활 패턴, 생활비 사용, 자녀 지원 문제, 부모님 돌봄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 두지 않으면 갈등이 생활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준비의 시작점. 퇴직 준비는 50대 초반에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매달 얼마가 꼭 필요할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 질문들을 하루라도 빨리 던져보고 숫자로 적어보는 사람만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퇴근 후 30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노후 자산을 계산해 보자. 이 30분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테니까. 앞서 이야기한 50대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과 7가지 체크 포인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숫자, 팁,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친근한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1. 생활비 명확하게 산정하기. 숫자가 답이다. 50대라면 지금 당장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산다 같은 막연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의료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용돈과 기타 비용 40만 원 정도로 나누어서 꼼꼼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략 월 22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게 비상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에요. 병원비, 차량 수리비, 부모님 경조사비 등 월마다 나오지 않지만 꼭 준비해야 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는 25만 280만 원으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2. 연금 수령액과 퇴직금, 현금 흐름 설계가 관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미리 확인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50대 초반 어씨는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90만 원,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하니 나머지 160만 원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하죠. 이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2년 만에 다 써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금 일부를 연금형 금융상품이나 연금보험에 넣어 월 수입처럼 받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 수익률로 운용하면 연 300만 원, 월 25만 원 정도의 안정적 수익이 납니다. 이 돈이 국민연금과 합쳐져서 생활비에 보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죠. 3.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꼭 체크해야 할 부분. 50대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재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55세 이상이라면 보장 한도가 낮거나 갱신 거절 위험이 있으니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50대 초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치과 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50대 중반부터는 치아 치료 비용이 연간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치과 보험이나 별도 치과 적립을 고려해 보세요. 4. 부모님 간병, 현실적인 비용과 계획. 이 부분은 50대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80대 이상이 되면 병원비, 간병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간병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연간 2,400만 원입니다. 이걸 자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정말 큰 부담이죠. 따라서 부모님과 미리 얘기해두고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장 기호양보험 같은 공적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할 때 요양시설이나 간병보험에 대해 미리 상담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마음의 부담도 덜해지고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퇴직 후 소득 만들기 꼭 일이 아니어도 된다.
퇴직 후에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꼭 정규직 재취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만들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하며 소소한 강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56세 김 씨는 퇴직 후 1년간 아예 쉬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58세 때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며 활력이 생기고 월 80만 원 정도 소득도 만들고 있습니다. 돈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생활 패턴이 유지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엄청 중요합니다. 6. 배우자와의 재무 대화, 갈등 예방부터 시작. 은퇴 후에는 부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돈 문제로 갈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돈 문제에 대해 피하거나 미뤘다가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대에는 반드시 부부가 앉아서 앞으로의 생활비, 노후 생활 방향, 자녀 지원 계획, 부모님 돌봄 분담 등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3세 이씨 부부는 처음엔 생활비 지출 방식 때문에 크게 싸웠지만 월 생활비 300만 원 한도를 정하고 서로의 지출 내역을 공유하면서 점차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무적 신뢰가 관계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7. 주의사항 모르면 당한다. 절대 피해가야 할 함정들. 마지막으로 50대가 노후 준비할 때 꼭 피해가야 할 함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수익만 쫓다가 원금 손실 나는 투자. 50대라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다가 퇴직 후 큰 손실을 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둘째, 빚내서 생활하는 습관. 퇴직 전에 대출을 끌어 쓰거나 신용카드 연체가 있으면 은퇴 후 재정 파탄 위험이 큽니다. 빚은 꼭 퇴직 전에 모두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보험 과다 가입으로 생활비 부담 커지는 경우. 보험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복 보장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생활비를 잠식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마무리하며 50대에 이걸 모르면 평생 가난하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죠? 실제로 많은 50대가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 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노후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사례들을 참고해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비부터 계산해보고 연금 수령액, 건강보험, 부모님 간병, 부부 대화까지 단계별로 점검해보면 노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쉽게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